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산지 쌀값이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10월 한 달간 내림세를 이어가다 11월 들어 다시 상승한 겁니다. 네, 올해 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2% 줄며 수요량보다 6만 톤가량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상승세의 주 요인입니다. 벼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산지 쌀값 19만 원대 복귀가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5일자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18만 9,528원을 기록했습니다. 10월 25일자 쌀값인 18만 8,476원보다 1,052원 오른 겁니다. 앞서 올해 산 산지 쌀값은 10월 5일 19만 1,912원을 기록한 후 15일자엔 18만 8,796원, 25일자엔 18만 8,476원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산지 쌀값은 10월 5일을 정점으로 점차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처럼 쌀값이 재반등하는 것은 꽤나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산지 쌀값 반등의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산 쌀 생산량이 예산 수요량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4만 4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3.2% 감소했습니다. 이는 1980년 이후 가장 적은 양입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73만 헥타르로 지난해 73만 8천 헥타르에 비해 약 1.1% 감소했으며 쌀 생산 단수도 올해 시바르당 513kg으로 지난해 524kg에 비해 2.2%가량 줄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타작물 재배 사업 등으로 벼 재배 면적이 감소했으며 벼 나달이 익는 시기에 찾아온 태풍과 잦은 비 등으로 발생한 피해가 쌀 생산 단수를 악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 약 6만 톤가량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벼값 상승세도 쌀값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벼값의 경우 10월 25일 40kg 한 포대당 5만 9천 원대에서 11월 5일에는 6만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벼값이 상승하면 쌀값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벼값 강세가 쌀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겁니다. 농협이 지역 농협들이 농가에 지급하는 벼 우선 지급금을 40kg 한 포대당 6만 원 이상에서 결정되도록 지도한 것도 벼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산지 쌀값이 19만 원대를 다시 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쌀 공급량이 아무래도 조금 모자랄 수 있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농가들이 조금 벼를 내는데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쌀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같고요. 당분간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도 향후 쌀값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수급 균형 수준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재 나타나는 벼값 상승세가 쌀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또 태풍 피해벼 매입량이 예상보다 1만 톤 이상 많은 최대 2만 5천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쌀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일품종 이명칭 종자 들어보셨습니까? 그동안 일부 종자업체가 하나의 품종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붙여서 신품종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지역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농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농민을 속이는 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위반한 업체는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서 유통하는 종자업계의 불법 관행, 일품종 이명칭을 정부가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위반 업체를 엄격히 처벌해 애꿎은 농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품종 이명칭이란 종자업체가 한 품종에 여러 명칭을 붙여 유통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국내 종자회사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한 업체는 일본 업체의 고추 종자 1개 품종을 수입 판매 신고한 다음 무려 17개의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 각각 별개의 품종인 것처럼 속여서 전국의 고추 주산지에 공급했습니다. 같은 해 국립종자원이 조사한 결과 국내의 품종 보호 등록 및 판매 신고된 고추, 배추, 무 3개 품목 625개 품종 가운데 167종의 유전자가 일치했습니다. 새 품목 평균 26.7%가 일품종 이명칭 의심 사례로 확인된 겁니다.
정부는 신품종을 자체 개발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부터 국내 종자업계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규모화된 업체들까지 경쟁적으로 일품종 이명칭 불법 유통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업계 관행이란 이유로 공공연하게 눈 감아주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존 품종을 신품종인 줄 알고 비싼 값에 구입하거나 기대한 만큼의 수량 또는 품질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일품종 이명칭 종자는 모두 엄연한 불법입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과 종자산업법에는 종자를 판매하기 위해 신고하는 품종은 한 개의 고유한 품종 명칭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일품종 이명칭의 불법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 종자산업 활성화 정책이 모두 공연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일품종 이명칭 종자에 대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달간 자진 취하 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종자업체에 자진 신고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 결과 42개 업체가 17개 작물에 대해 363개 품종을 자진 취하했습니다. 작물별로는 양파가 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추가 36건, 무가 13건, 토마토 10건, 수박 7건 순이었습니다. 종자원은 특히 양파의 불법 유통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자진 취하를 하지 않은 양파 종자에 대해서는 DNA 분석, 재배 시험 등을 실시해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업계의 수입 품종을 국내 육성 품종으로 신고하는 관행이 있는 만큼 신고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름만 달리해서 신고하거나 수입 품종인데 국내 육성 품종으로 또 신고하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종자원에서는 신고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자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그동안 업체의 폭리로 분통을 터뜨린 농민들을 달래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민들이 농사짓기 힘들다고 푸념하는 데는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들쭉날쭉한 점도 한 요인입니다. 매해 반복되는 불안정한 소득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싶다는 농민들도 늘고 있는데요. 무엇이 농민들을 벼랑 끝에 서게 했는지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민들은 1년을 꼬박 농사일에 매달립니다. 이런 정성과 농업기술의 발달로 생산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량 증가는 곧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경우 난지역 마늘이 대표적입니다. 그전에는 마늘 한 50개가 15,000원씩 이렇게 팔았는데 올해는 뭐 50개가 한 7,000원, 8,000원 했으니까 적잖아요. 인건비 들어가지.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9만 원씩이에요. 임대농인 고 씨는 매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었지만 올해는 마늘값 하락으로 4천만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무려 1,000만 원이나 소득이 감소한 겁니다. 전북 장수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이일로 씨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거 수확 시기에 사과값이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예 사과 수확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기가 제일 싫어요. 가슴이 아파서. 아주 괴로워요. 태풍 링링의 여파로 사과 홍로의 착색이 늦어지면서 출하 시기를 놓쳐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1년을 공들여 조수입 4천만 원을 얻었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7천만 원을 제하면 오히려 3천만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농촌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 올해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확을 코앞에 둔 지난 9월과 10월, 대형 태풍 3개가 한반도를 강타한 겁니다. 7,516헥타르의 벼가 쓰러지는 등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엄청났고 농가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피해벼 전량을 매입키로 결정했지만 농민들은 수매 결정 발표가 늦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비슷한 피해는 충남 예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농기계도 성치 않아 수리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남궁원 씨는 줄어든 소득 탓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농민들은 비용 절감에 민감해집니다. 농사를 지으면 수확기 때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소득 공백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농민들이 안정적인 수입 구조로 마음 편히 농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8시 30분 이슈 현장 속으로에서 전해드립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겨울철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 방역 조치가 추진됩니다. 가금 농장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사료 차량을 비롯한 차량 출입이 제한되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는 사육 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철새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34%나 늘었고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동절기 가축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AI 예방책으로 주요 철새 도래지 96곳에 광역방제기, 군 제독 차량 등 소독 차량을 배치해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매일 소독하고 고위험, 중위험 철새 도래지의 500m 이내 인접 도로에선 축산 차량 진입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AI의 가금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 분뇨, 달걀, 왕겨 등을 실어 나르는 축산 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농장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엔 농장을 방문할 때마다 3단계 소독을 거쳐야 합니다. 또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됩니다. 해당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를 연결하는 길목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해당 시군의 농장을 대상으로 AI 검사를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합니다. 중점 방역관리지구내 소규모 가금 농가는 판매, 방사가 금지되고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선 오리와 71력 미만 닭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 접종 미흡 농가는 6개월 이내에 사육 제한을 하거나 농장 폐쇄 등 보다 강력한 행정 처분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백신 접종 미흡 농가 확인 주기도 한 달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접종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농가에 대해선 한 달 이내 사육을 제한하거나 농장 폐쇄 조치가 내려지며 관련 지원 제한과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됩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농가가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만큼의 금방 방역 조치를 하게 됐는데요. 모든 축산농가와 시설, 축산 관련 차량, 운전자 등이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3일을 전국 전통시장 일제 휴업 소독의 날로 정해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소독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와 협력해 1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와 가축거래 상인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2020년 삼당농정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9.8% 증가한 1조 4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는 농민 공익수당 613억 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48억 원, 청년 창업농 전북 정착지원사업 11억 원, 그리고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66억 원 등입니다. 도 관계자는 삼당농정의 정책적 진화를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청년농업인 정책, 농촌복지정책 등 농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에 따른 양돈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내 양돈 농가의 농어촌진흥기금 4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사료와 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희망농가는 오는 12월부터 사업 신청서를 구비해 시군축산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는 향후 시장 상황과 추이에 따라 지원 한도와 자금 규모를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최근 충남산 배 13톤을 화물선에 선적해 인도로 첫 수출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9월 인도 최대 과일 수입 유통업체를 초청해 도청과 아산 배 산지를 방문하는 등 인도 시장 수출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한편 충남산 배는 매년 미국과 캐나다,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고양시 농어촌 공사와 함께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46억 원으로 도는 상시 현황 점검 관리 및 사업 적기 추진 시스템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공사 지연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후 고양시 원당 화훼단지 지역 내 용수 개발 등을 추진해 스마트 원예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마트나 재래시장 혹은 아파트 내 장터에서 채소나 과일 등의 농산물 구입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요즘 농산물은 어디에서 구입하든 깨끗하고 먹기 편하게 포장되어 있죠. 농민들이 힘들게 수확한 농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깨끗하게 포장되어 오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즉 APC가 전국 곳곳에 세워지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APC는 어떤 곳이고 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서 알려드립니다. 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의 영문 약자입니다. 해석하면 농산물을 처리하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농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가리킵니다. 농산물이 이곳에 모이면 선별부터 세척, 예랭, 포장, 가공, 저장 등의 과정을 거쳐 상품화시킨 다음 이것을 각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지 유통의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화된 APC가 없으면 소비지 유통업체와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정도로 확고한 위상이 세워졌는데요. 산지 유통인에 의해 주로 밭대기로 거래되는 배추와 무, 양배추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원예 농산물 전체가 APC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농산물들은 이곳에서 공동 선별 과정을 거쳐 표준화, 등급화됨으로써 상품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는데요. 힘들게 농사지어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에겐 아주 고마운 시설인 거죠. 농산물을 구입해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깨끗하게 선별 포장된 신선 농산물을 어디서든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시설이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APC 건립비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APC는 시군 단위 이상 산지 유통 종합계획에 참여하는 농협이나 영농법인이 건립할 수 있는데 정부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 402개소의 APC가 가동 중이고 이 중 342개소를 농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APC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출하를 원하는 농민과 회원제 협약을 맺어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인 조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고품질의 원물을 조달하기 위해 출하 농가 지도 및 교육은 물론 때로는 수확 작업을 대행하기도 하면서 품질 유지와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PC에 반입된 농산물은 세척, 박피, 예랭, 예건 등의 처리를 통해 신선하고 청결한 생산품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데요.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고 출하 경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화 작업을 위해 여러 등급과 규격, 포장재 등의 개발부터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확한 선별 관리까지 이곳에서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PC는 농산물을 수집하는 산지 유통 기능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비자 마케팅까지 수행하고 있는데요. 차별화된 상품 기획은 물론 상품과 지역 등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에게 호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적절한 브랜드 개발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APC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여건에 따라 도매 시장을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나 단체 급식 등으로 다양하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APC에서 처리되는 물량이 상당하다 보니까 적절한 수송 수단과 효율적인 수송 경로 선정 역시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APC에서는 대부분 상품성 유지를 위한 저온 저장과 연계된 저온 수송 시설은 물론 물류비 절감을 위해 펠릿 출하 등의 일관 수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조업 계획, 생산 관리를 위한 입출고 관리, 자동화 관리, 이력 추적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의 식탁 위에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늘도 APC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